할로 주사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이 썸네일 혹은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독일을 오려고 하시는 혹은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유학을 오고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첫 번째로 유학을 왜 오는지, 유학을 오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선택을 해서, 특히 주로 부모님들이 말씀을 해서 나는 뭐 가고 싶지 않은데, 혹은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사실 나는 그렇게 많이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냥 너 유학 가 라고 타인의 선택에 의해서 유학을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2학년 때 이미 유학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좀 받아보고 했었어요. 그리고 3학년 때 확실히 언제, 시기를 확실히 정해서 이날 이때 내가 유학을 가겠다라는 결정을 확실히 했고요. 4학년 때 유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선택을 해서 온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쉽지 않았거든요. 타인에 의해서 오게 되면 여러분, 그 유학은 일단 벌써 실패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실패예요. 그럴 바에는 여러분 그냥 한국에 계시는 게 나아요. 유학을 결정할 때 잘못된 예 중에는 도피성이 있어요. 정말 이거는 대표적인 실패 유학의 그런 대표적인 예인데요. 일단 도피성으로 유학을 오는 경우는요, 제가 크게 봤을 때는 한 두 종류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대학 입시를 실패하고 바로 독일로 오는 경우. 뭐 제가 여기서는 독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독일이 아니어도 그냥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은 졸업은 했어. 그 다음에 할 게 없는 거죠. 난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심지어 이 과도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성적 맞춰서 그냥 그렇게 간 과이기 때문에 졸업은 하긴 했는데 막상 졸업하고 나니까 할 게 없네? 아, 유학이나 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오는 그런 현실 도피의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제가 주로 보는 도피의 경우는 1번인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정말 팩폭을 하나 드리자면요, 한국에서 여러분이 실패를 하셨다면 독일에서도 아마 실패하실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얘기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모든 걸 다 혼자서 해야 돼요. 여기에서는요, 일단 언어도 배워야 되고요, 시험도 내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로 시험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공부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외에도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할 일들이 많은데 한국에서조차 실패를 했다면 여기에서는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건 정말 생각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이 나라의 언어도 아직 잘 못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최악의 경우라면요, 한 달 살고 다시 돌아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얼마나 정말 속된 말로 쪽팔립니까, 여러분? 왜냐면 분명 친구들한테는 나 유학 가, 나 독일로 유학 가, 이렇게 모두에게 다 얘기했는데 애가 갑자기 한 달 만에 다시 왔어. 어학연수도 여러분 한 달보다는 긴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런 정말 서로 낯뜨거워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저는 그런 상황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될 바에는 그냥 한국에서 또다시 시험을 준비하시던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보시는 것도 유학 오는 것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팩트 폭격은요, 어찌저쨌든 앞에 거 다 치우고 내가 그래 유학하는 걸 결심을 했어.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 보통은 이제 나라를 정해야 돼요. 어느 나라로 유학을 가지? 어디로 가지? 미국? 미국은 너무 비싸. 영국? 영국도 너무 비싸. 아, 독일이 되게 싸다더라. 독일은 돈도 안 들고 학비도 없다는데. 아, 그럼 독일로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 독일로 유학을 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도 제가 팩트 폭격을 하나 해드릴게요.
보통 독일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제가 봤을 땐 반 이상은 사실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독일로 오는 경우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무시하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단지 그 이유로 여러분이 결정을 하셨다면 그 결정 후회하실 거예요. 여기 오시면. 여러분 중에서도 독일은 물가가 싸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여기 있으면서도 듣고요. 되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 미국, 영국 그런 굉장히 비싼 나라들에 비해서 독일이 싼 겁니다, 여러분. 일단 유로, 1유로에 1316원이에요. 이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유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한국보다 쌀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되게 비싼 나라들에 비해서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물가라는 게 뭘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통은 이제 물가 하면 이제 마트에서 장 보거나 이런 그런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한 물가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것만 보고 보면 솔직히 말해서 한국보다 훨씬 싸긴 싸요. 왜냐면 마트에 가면은 한국보다 훨씬 싼 가격에 되게 많은 물건들을 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물가는 단지 그 마트에서 장 보는 물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집세도 내야 되고요. 그 외에 엑스트라적인 생활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물가로 치자면 절대 결코 물가가 싸지 않습니다. 독일을 기준으로 집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400유로에 집을 구했다고 셈칩시다. 독일도 요새는 집세가 굉장히 비싸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시에 산다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많이 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400유로로 한 번만 잡아도 한국 돈으로 52만 원을 내야 돼요. 그냥 그것도 관리비 제외한 금액이에요. 결코 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물가가 싸대, 그래서 나는 독일로 유학을 가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 생각 당장 버리세요. 제가 이 부분은요, 항상 조심스럽게 저는 답변을 해왔고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번에 제가 좀 팩트 폭격을 좀 해드리자면요, 경제적 지원이 사실 없으시다면 저는 오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엄청 힘듭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서 내가 준비를 해서 학생이 되겠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여러분. 제가 100% 불가능이라고는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어렵기는 하지만 해내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사막에다가 떨어뜨려 놔도 선인장으로 깍두기 해가지고 먹으면서 살아남으실 분들이에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 힘든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입시를 할 때는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돈도 투자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노력도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하면서 동시에 일까지 한다? 벌써 듣기만 해도 여러분 엄청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저는 아마 포기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내가 일을 하면서 학교 준비하는 게 왜 불가능한가에 대한 두 번째 이유는요, 일단 입시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어예요. 일자리를 찾는 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돼야 되는 것도 언어예요. 일단 언어를 내가 완벽하게 할 수 없다면 일단 모든 게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런 무모한 도전을 계획하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미니잡 같은 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그조차도 한국 식당에서 내가 언어가 안 되면 홀이 아니라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나는 한국 사람들과 일을 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쓰게 되겠죠. 한국어만 쓰는데 독일어가 늘 수 있겠어요? 절대로 늘지 않아요. 그리고 더더욱 독일어를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진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독일어를 처음 와서 공부할 때 9개월 정도를 제가 어학원을 다녔어요. 그리고 갓 와서 오자마자 3개월 동안은 정말
독일어만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3개월 동안은 한국어도 한 번도 안 쓰고요. 3개월 동안 한국어를 듣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9개월 동안 어학원을 다니고 심지어 지금도 독일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더 자세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일을 한다면 어떤 루틴으로 가느냐, 보통 8시간 정도를 일한다고 치면 아침에 가서 저녁 먹기 전에 집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하고 와서 저녁 준비를 합니다. 거기에 한두 시간이 또 소요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밥 먹고 나면 좀 쉬어줘야죠. 그래도 나는 피곤한데 일하고 와서. 그래서 한 30분 쉴 거 조금 쉬다 보면 또 금방 1시간이 돼요. 그래서 1시간 쉬고 나면 또 씻고 뭐 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돼서 책상에 앉으면 벌써 여러분 1시예요. 새벽 1시. 근데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하겠어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리고 또 일찍 자야 될 거 아니야. 내일 일이 있으니까. 계속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그냥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팩폭으로 드리는 마지막, 보통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외 생활이 처음이실 거예요. 그리고 대중에는 아예 자취 자체가, 혼자 사는 것 자체가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더더욱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여러분, 해외에 나와서 산다는 게 앞에도 말씀드렸듯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외로움과도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돼요. 한국에서 살 때 심지어 엄마가 맨날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모든 걸 케어해주던 그런 행복한 집에서 살다가 일단 혼자 살면 일단 밥도 자기가 혼자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빨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런 거에서부터 일단 힘들고요. 그 제외한 모든 것도 혼자 해야 된다는 거. 한국에서는요,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오시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어요. 가족들한테 아무리 힘든 걸 얘기를 해도 가족들이 지금 당장 여기로 날아와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심지어 그들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인 저보다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힘든 거를 친구들한테 아무리 토로를 해도요, 그들도 이해해 주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들도 여기에서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이해하고 모든 거를 공감해 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철저히 혼자가 되실 수밖에 없어요. 초반에는 그 모든 걸 내가 견뎌낼 의지가 있고 그 모든 걸 내가 해낼 용기가 있으신 분들만 저는 유학기를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되게 운이 좋게도 여기서 친구를 금방 사귀었다고 해도 여러분 언젠가는 홈식이 오고 언젠가는 약간의 슬럼프 기간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아플 수도 있는 그런 팩폭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학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혹은 유학을 준비하는 걸 생각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 번 더 내가 정말 이 선택이 옳은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I was wrong.